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매도된 물건 부천시 심곡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유창팰리스라는 다세대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이 502호를 낙찰을 받으셔서 단타 매도를 3개월 만에 하셨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단지니까 5층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식이 19년식입니다.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주변을 보시면 다 빨간 벽돌 빌라, 오래된 빌라들 밖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 중에서 떡하니 우리께 5년밖에 안 된 준신축급이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를 보시는 분들의 가격만 맞는다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에 낙찰이 됐냐? 최초 감정은 2억 600만 원에 됐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1억까지 떨어졌을 때 1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과의 차이는 130만 원. 최저가는 1억이었는데 그래도 3천만 원, 4천만 원을 더 쓴 거예요. 매도가 1억 8천 9천에 가능한 물건이었으니까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입찰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계약서를 쓴 게 이제 3월, 그래서 잔금은 4월에 받으실 예정입니다. 차익이 회전으로 4천만 원. 보증공사에서 갖고 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천에 보증공사 물건이 대학로 포기된 채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은 좀 매도가 되고 있으니까 단타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대학로 포기 물건, 포기가 되면 권리 분석이 깨끗해지는 물건입니다. 일부는 또 불법 점유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불법 점유자가 없었거든요. 명도비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집이었어요. 1억 8천에 매도되는 물건이 1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거죠. 입지를 설명드리면 여기는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부천역이 있고요. 부천 남중학교, 도원초등학교, 그리고 경영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까지 학군들도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천이란 동네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요. 서울 가기도 좋고 인천 가기도 좋고. 지금 주차 공간 여기에는 2대, 그리고 장애인 주차까지 있지만 이 옆에까지 우리 주차 공간입니다.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높아요. 일렬 주차가 아니라서 새벽에 차 빼주세요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지어지는 빌라들은 법적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로비로 가는 진입로는 이쪽입니다. 한번 집 내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이 목재에서 나는 이 나무 냄새가 너무 좋네요. 향긋하고.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거실입니다. 이쪽에 아마 TV를 두고 소파를 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을 열면 사실 여기가 개방감이 뭐 그렇게 좋진 않으나 잠시 뒤에 보여드릴 추가적인 공간이 사실 매료시킨 게 아닌가, 매수자를. 거의 아파트 샤시처럼 굉장히 크게 되죠. 보통은 한 3분의 2 정도만 샤시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전체가 다 샤시입니다. 창을 다 열면 통풍이 굉장히 잘 되겠죠. 전용 면적이 13평인데 사실 13평처럼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거실과 주방도 아예 분리가 돼 있고요. 방 2개, 또 추가적인 공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쪽에 오시면 바로 뒤편에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13평 치고는. 변기, 세면대, 샤워기, 샤워 커튼 같은 거 놓으면 물 튀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각종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일과 여기에 해바라기 샤워기 교체 정도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비용이 2019년식 건물 치고는 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타일이랑 이런 부속품들 같은 걸 일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주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오시면 주방이 D자 형태로 주방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빌트인으로 세탁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왜냐면 세탁기를 또 별도 공간으로 두려고 하면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3구 가스레인지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생이 손댄 게 전혀 없습니다. 주방에 창이 있고 없고가 이것도 되게 커요. 왜냐면 조리를 하다 보면 냄새나는 요리를 할 수도 있는데 창이 없으면 환기가 안 되거든요. 창이 있는 게 또 큰 메리트고. 큰 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인데 안방에 화장실은 없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보니까 여기 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화장대가 빌트인식으로 아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예 붙어 있어요. 요 수납 공간도 상당한데 요 위에까지 수납입니다. 여성분들 화장품이나 이런 거 미리 사놓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안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죠. 13평 치고는 진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많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 조명도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런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방이 일단 그냥 큽니다. 이제 작은 방으로 가면 자녀들이나 쓸 수 있는 작은 방, 아니면 서재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해. 여기는 부엌 쪽도 그러고 좀 요 라인이 막혀 있긴 합니다. 메인 창 쪽이. 내가 개방감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문 쪽이 있었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문도 달려 있어서 외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차단할 수 있고 소음 차단에도 중문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중문을 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보실 때도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은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아요. 탑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비스 면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베란다 공간, 뷰가 일단 너무 좋고 다행히 우리 층보다 다 낫죠. 여기가 지금 부천인데 부천 일대가 좀 조망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이 또 인테리어에 투자한 게 이런 조명, 이건 사실 얼마 안 하지만 가림막, 이거를 그냥 컨테이너 재질로 그냥 덮어버리면 위반건축이거든요.
밤이 됐을 때 여기 조명 들어오고 딱 이 지붕까지 덮여져 있으면 야 썸네일 하나 따라. 조명 딱 켜지고 이러면 위반 건축 없이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비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위반 건축은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베란다 나왔을 때 이 정도 뷰면은 저게 다 용서가 되는 거지. 만약에 베란다 나왔는데도 막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좀 거래를 안 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막혀 있어 좀 답답해 라고 했다가 테라스 한번 나와보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집을 둘러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얼마의 수익이 났냐, 수익률은 얼마냐 이걸 한번 브리핑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1억 4천만 원의 낙찰 받아서요 매도를 1억 8천에 하셨습니다. 낙찰은 12월 29일, 매도는 잔금 기준으로 4월 25일, 4개월 정도가 걸리셨어요. 취등록세 320만 원 지출하셨고요. 이사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고 비밀번호 받아서 들어오니까 빈집인 상태였고요. 인테리어비를 약 59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저 가림막 1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대출이자는 180만 원 지출을 하셨고요. 중개수수료 70만 원 해서 총 비용이 1160만 원. 근데 매도 차익이 크니까 1160만 원 낼 수 있는 거죠.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은 2840만 원. 2840만 원을 내가 얼마 투자를 해서 벌었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수익률이고 초기 투자금은 396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까지 계산을 하면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소득세까지 제외하면 2440만 원. 수익률로 치면은 얼추 한 55% 정도가 나오게 되죠. 다 여러분들 같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수업을 하면서 이제 미션 제공을 하는데 보시면 낙찰 받으신 분들이 그 미션을 되게 성실히 수행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평일 시간에도 좀 활용을 해서 미션을 통해서 제 교육을 잘 따라오시면 결과를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것들을 우리 교육생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명도,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일하면서 그냥 전화 받고 문자하고 이런 거밖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이 집은 명도가 돼 있는 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물건 보실 때 대항력 포기 물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사 나가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런 걸 안 해도 될 뿐더러 대항력이 포기됐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깨끗해지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하락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활용을 100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를 이겨내고 받으신 분들이 얻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런 물건이 상승장에 나왔다? 절대 이 가격에 못 받고요. 2명밖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10명 이상 들어옵니다.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 시장 안에서도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높은 수익률, 내가 원하는 금액을 벌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낙찰받고 매도하신 물건지에 찾아왔는데 피디님이랑 저랑 깜짝 놀랐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수익률 77%입니다. 투자금 약 4,600만 원을 들여서 3,800만 원을 남긴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부천? 또 부천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가야 돼. 부천만 오늘 세 군데 가는데 다 매도된 사례들입니다. 부천 쪽에 빌라 매도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실거주자분들의 움직임이 좀 시작된 것 같다. 날이 풀리면서도 있지만 분위기가, 부천은 전세 사기도 안 터졌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입지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부곡초등학교 지도를 넓히면 학교가 한 6개 정도가 나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2개씩 정도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쪽엔 또 복살골 공원이 있고 한 차로 한 3분 정도만 넘어가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신중동역 위쪽으로는 부천시장역이랑도 거리가 멀지 않고요. 도심으로 나가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다. 아무래도 부천은 또 1기 신도시다 보니까 다 갖춰진 도시죠. 전용 17평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고 보존 등기일은 2015년 9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5년에서 10년 사이 된 물건들을 보시면 인테리어비도 많이 안 들이고 매도도 수월하고 강점들이 많습니다. 10년 이내 물건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외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이하게 다세대 주택이지만 1층에 또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쪽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도 있고요. 이제 우편함, 세대수가 궁금하다면 이 우편함 개수를 세시면 되고요. 청소 상태 훌륭합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중주차가 없죠. 차가 꽉 들어서 있어도 차가 막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차 빼주세요 이런 걸 안 해도 될 겁니다. 1층 로비는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집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매도한 물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집의 면적은 전용 17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돼 있고요. 최초 감정가 2억 6,700짜리가 2번 유찰이 돼서 1억 3천까지 떨어졌을 때 교육생분께서 1억 7,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가 더 중요하겠죠. 1억 7,200에 받았는데 매도를 얼마에 하셨냐? 2억 2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특수한 권리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살고 있어서 권리 분석은 깨끗했는데 이 집 자체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면적이 크진 않고 이따 영상으로 담겠지만 한 평 정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2억 2천에 매도하면서 위반건축물을 떼지도 않고 매도를 했습니다. 경쟁자들을 좀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유도를 한 거고 면적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여기가 5층입니다. 구만권이라든지 이렇게 개방감도 확실히 있다.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고요. 중문이 달려있고 좌측에 신발장, 저쪽에 불을 끄고 왔어. 끄러 가기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끄면 되는 겁니다. 거실이 진짜 넓어요. 여기에 이제 TV를 둘 거고 이 라인에서 끝날 것 같은데 얘는 한 뼘이 더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되게 크고 거실이 넓으니까 샤시도 크게 돼 있습니다. 거실 창을 열면 아예 뚫려 있진 않으나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죠. 주방도 평수가 작은 집은 어쩔 수 없이 거실 있고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분리형 주방으로 돼 있습니다. 주방이 보통 여기서 끝나죠. 디귿자 식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뭐 조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식탁 같은 거를 이쪽에 일자로 놔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냉장고 공간도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이런 패턴이 최신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간접등도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요즘 시트지 같은 거 잘 나오니까 벽돌형 시트지 하나 사가지고 쭉 바르면은 이따가 뭐 비용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인테리어비를 거의 들이지 않았거든요. 300만 원 정도. 안방이 따로 있고요. 큰 방, 테라스 방이 따로 있습니다. 테라스 방부터 먼저 보면 여기도 근데 방이 굉장히 커요. 자체적으로 이제 빌트인 식으로 이렇게 장롱. 이것도 사실 따로 갖다 놓으려고 하면 공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빌트인 식으로 돼 있어서 대망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따라라라딴 따 보시면 이중창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열어놓은 거고 보통 슬리퍼 신고 가겠죠. 이 정도 공간, 이제 위반건축에 등재된 이 공간, 여기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다 트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아놨죠. 호스나 이런 걸 달아놓은 거 보니까 세탁실이나 이런 걸로 쓸 것 같아요. 위반건축물은 등재는 돼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2019년 이후로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이제 철거될 때까지 나오지만 2019년도에 납부한 거는 5년치만 납부를 하면 끝나요. 벌금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다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집은 벌금 나오는 건 없어요. 채무자분께서 이미 납부를 하신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입찰을 하셨던 겁니다. 면적이 넓지 않잖아요. 한 평에 한 평. 대출 받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안에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거 두고 뭐 식사나 이런 거 하시겠죠. 좋네. 차별화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똑같으면 남들이 없는 어떤 테라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주면 당연히 내 걸 선택할 거거든요. 부동산에서도 밀어줄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물건 볼 때도. 여기 이제 안방, 화장실까지 같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타일색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약간 나무 패턴 같은 느낌도 있고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기도 샤시가 굉장히 큽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쓰는 공간, 책상이나 침대 정도 두면 아마 방이 이제 꽉 찰 것 같고 여기는 확실히 좀 작긴 하네요. 거실이라든지 다른 방 두 개를 크게 뺨으로써 이건 좀 작습니다. 자, 화장실도 아까와 같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도 크진 않아서 샤워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이 많이 튈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못 쓰더라도 여기에 좀 샤워 커튼 같은 걸 하나 두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있을 건 다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샴푸라든지 이런 거 둘 수 있는 공간. 간접등은 되게 좋다.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집을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낙찰받은 가격, 매도한 가격, 그 안에 들어간 비용들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12월 19일 날 1억 7,2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요. 3개월 뒤인 3월 20일 날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매매가는 2억 2천에. 차익으로 보면 단순 차익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안에 비용을 제외해야겠죠. 비용들이 뭐가 들어갔냐? 취등록세 법무비 380만 원 들어갔고요. 대출 4개월치에서 240만 원. 이사비 안 들어갔습니다. 빈집이었다고 해요. 인테리어비는 300만 원. 복비, 중개 수수료 8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이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나옵니다. 5천만 원 차익인데 전체 비용이 1,000만 원인 거예요.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소득세가 나오게 되겠죠. 양도소득세 해서 매도 차익이 크니까 15% 정도로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비용 제외하고.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약 1,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500만 원은 돈 받고 나서 내는 거죠. 초기 비용은 아닙니다. 실수익은 약 4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남는 거고 소득세까지 내면 3,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겠네요. 3,600만 원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가 중요하죠. 3억을 들여서 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교육생은 투자금은 4,6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투자가. 전화 드려가지고 한번 어떤 생각으로 낙찰을 받았고 기분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너무 좋네요. 테라스 공간이 있던데 거기에 이제 위반건축에 해당되는 네, 맞아요. 매수자분이 위반건축인 거 알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네네. 벌금도 얼마 안 되죠. 19년도 이후에는 이미 다 납부를 한 상태구나. 이제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낙찰 받기 전에 이제 구청에다가 확인했었거든요. 네. 이행금 안 나온다고 해서 낙찰을 받은 거고 와. 그리고 매수자분도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도 시켜드렸고 덕분에 제가 받아가지고 소감 어떠세요? 이렇게 또 계약까지 하셨고 이제 좀 있으면 돈을 받으시는데. 경장님한테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한 거라 제가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낙찰 받은 거예요. 첫 입찰이에요? 네, 첫 입찰이고 법원은 그때 저희 임장 체험 갔을 때 한번 네네네네. 가고 이제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입찰하고 계신가요? 아파트 쪽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빌라로 이 정도 수익을 거두셨으면 사실 아파트로 이 정도 차익이 쉽진 않거든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매도가 수월한 건 아파트가 맞으니까 또 그런 점에선 강점이 있겠네요. 유방 건축물도 해결을 하시고 지금 정리를 하셨으니까 이제 뭘 하든 잘 하실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제 문의 주시고요. 경장님 덕분에 제가 잘 배워가지고.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쳐! 박수 쳐! 진짜 나는 수강생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PD님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낙찰받은 소식 플러스 매도한 소식까지 교육생들한테 많이 접하고 있어서 매도된 집을 위주로 또 요즘은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천에서만 3건의 매도 사례가 있었어요. 요즘 부천이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매매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구나. 실거주자분들 대상으로 요거를 실제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고, 사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또 부천에 사람이 몰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입지 자체가 되게 좋아요.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인천과 서울 사이에 있음으로써 인천이나 서울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김포공항이랑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해외 뭐 여행을 간다던가, 김포공항에는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서 9호선이면 또 강남권까지 가기도 수월하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인데 여기 주변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또 고속도로 타면 인천 서울 가기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아래쪽에 고감초등학교와 뭐 그리울 초등학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딱 6년이 됐죠. 5년에서 10년 정도 된 다세대 주택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격도 내려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준신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요도 있어요. 청결하고 주차 공간도 세대수만큼 확보가 딱 돼 있습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대학력 포기 물건입니다. 부천에도 이제 허그 보증공사가 갖고 있는 대학력 포기 물건들이 지금 꽤 나오고 있거든요. 풀피라든지 뭐 월세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매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천은 빌라가 매도가 잘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교육생도 최초 이게 2억 2,800에 감정이 된 거를 반값이 됐을 때 1억 1,000까지 떨어졌을 때 1억 6,6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2등과의 차이는 2,300만 원 정도. 2등과 차이는 컸지만 결국 매도를 우리가 1억 9천대 했으니까 구조상으로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부천에 방 3개 화장실 2개면 잘 받으면 2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생은 또 단타 매도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1억 9,500에 매도를 하셨죠. 올라가서 또 내부를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이 일단은 화이트랑 그레이 계통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고, 무엇부터 보면 냉장고 둘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 보면은 이 냉장고 두는 공간이 별도로 없는 데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가구 배치나 이런 것도 다 따지거든요. 냉장고 둘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놔져 있고,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둘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서랍장이 있네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해가지고 빠질 수 있고요. 여기에 전자레인지, 여기에 밥솥을 두면 되겠습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상부장, 하부장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요즘 트렌드랑 맞습니다. 우리 수강생분께서 인테리어비를 많이 안 들인 게 체리 몰딩이라든지 옛날 패턴, 우드 패턴으로 돼 있으면 이걸 필름 작업을 또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요즘 트렌드대로 돼 있으니까 이걸 건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들도 사실 시공을 하려고 하면 다 돈인데, 여기는 애초에 이제 분양했을 때부터 간접등을 구비함으로써 좀 고급짐이 좀 플러스가 되죠. 벽걸이형으로 할 수 있게 여기도 아예 그냥 시공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전에 살고 계시던 분도 여기에 벽걸이식으로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집을 매수하시는 분,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분이 구조도 보지만 가장 보는 게 향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한 게 향이 막혀 있으면 안 된다, 앞집을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트여 있지는 않지만 틈이 있죠. 아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앞집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고, 우리 집이 동향이기는 한데 꼭 남향인 집만 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는 정도만 돼도 가격만 맞으면 매도가 된다는 거.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사실. 여기가 근처에 또 공항이 있어서 소음 차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KCC 샤시가 또 소음 차단에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돼 있고요. 블라인드도 갖춰져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방을 볼 건데, 여기는 작은 방이네요. 여기 침대랑 책상 하나 두면 딱 끝나는 정도고, 또는 애들 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아마 여기가 남향일 겁니다. 앞집이랑 여기는 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림막이 있어서 사생활 보호를 또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보시면 보일러실 겸 이제 세탁기랑 이제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에 보일러가 있고요. 수도
밸브도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용 12평인데 거실이 넓게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이라든지 이런 면적이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12평 같진 않아요. 사실 집이 봤을 때 구조를 되게 알차게 뽑았습니다. 거실 면적도 3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방 3개 화장실 하나여도 사실 좀 좁을 수 있는데 화장실까지 2개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공간이 좀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이제 빌라는 또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평수로 치면 한 15평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안방입니다. 여기 넓은 방, 큰 방 구조고 여기 화장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 방은 확실히 아까 방보다는 훨씬 크죠? 한 1.5배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침대, 화장대 같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장롱도 하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부 욕실, 변기랑 세면대 갖춰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뭐야? 손잡이도 무광블랙이 또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요. 부부 욕실까지 살펴봤고 아까 오면서 좀 지나쳐 오긴 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제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설치해봐서 아는데 싸게 견적을 받아도 한 최소 80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애초에 이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패턴도 우리 집 색감이랑 거의 일치하죠. 뭐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복도에서 사람들 다니는 소음, 외풍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고. 아, 집 너무 좋네요. 여기 인테리어 하신 거죠? 네, 도마쌤한테 얼마 정도 들었죠? 180? 청소랑 도배 새 거였어요. 매도까지 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통장에 입금 되어야 실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계신가요?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양주 아파트도 진행 중이고 시간을 더 드리고 있어요. 저야 뭐 급할 거 없고 하니까 6월 중순에 이사 가실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인테리어하고 천천히 진행하려고 하고 첫 번째 부천과 맞물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입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매매로 내놓으실 거죠? 명도하고 그렇죠. 정리하고. 바로 단기 매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퇴사하시겠네요. 목표는 내년 여름이니까요. 목표가 있으시니까 실행력이 훨씬 더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좀 도움 필요하시면 계속 연락 주세요.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한 사이클 도니까 마음의 여유? 조급함이 사라진 거죠. 마음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잘 촬영하고 문단속 잘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마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강의를 듣기 전에 타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잘못된 어떤 가이드 때문에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좀 높은 가격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낙찰 받고 나서 시세를 다시 알아보니까 굉장히 높게 받은, 보증금이 크진 않았어요. 보증금 액치고는 700만 원 정도였고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이걸 갖고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잔금 미납을 하고 보증금을 포기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제대로 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금매가 기준으로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고 최근에 이제 단타 매도까지 하게 되셨죠. 낙찰을 1억 6,600에 받았고 1억 9,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차익으로 보면 2,900만 원인데 비용을 제외해야겠죠. 총 들어간 비용은 922만 원입니다. 취득세, 법무비 381만 원, 그리고 여기 불법 점유자가 있으셨는데 저희 도마쌤 서비스를 통해서 대행 명도를 통해서 112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하고 명도를 하셨고요. 인테리어비는 130만 원, 대출이자는 3달의 대출이자를 납부를 하셔서 169만 원 납부를 하셨습니다. 중개 수수료 8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총 들어간 게 922만 원이고요. 소득세 전까지 해서는 이제 922만 원인데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은 얼추 매도 차익이 3천만 원 정도니까 15%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3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얼추 총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합쳐지네요. 초기 투자금은 이 물건에 들어간 게 4,200만 원, 그리고 순수익은 약 1,700만 원 정도 돼서 수익률로 치면 약 41% 정도가 됩니다. 40%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 훌륭한 투자죠.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이 물건은 상당히 잘 받으셨고 매도도 잘 하셨죠. 저는 근데 뭐 이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의 인생이 좀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자신감이 붙어서 이미 낙찰을 받으신 것도 명도하고 계시고 그거는 이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하실 거거든요. 명도하는 동안에도 계속 입찰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박수 쳐드리고 싶고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리치스쿨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네네네. 이 매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경쟁이 적은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봐라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교육에서 또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매도 사례 2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교육생 한 방에 큰 걸 넣지 말고 좀 쪼개서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로 가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적극 수용을 하셔서 크지 않은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죠. 감정가 4억 이하의 아파트들 제주도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처음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점차 사이즈를 늘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수업을 들으신 지 딱 2달 뒤에 아파트 3억짜리 낙찰을 받으셨죠.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910호고요. 2001년식 제주공항에서 한 차로 15분 정도 거리 바로 위에 중학교랑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입지로 따지면 사실 정말 제주 내에서 완전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A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3억 179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한 3억 5천 정도 되는 물건이었고요. 3억짜리인데 5천만 원 차익이면 수익이 굉장히 크죠. 단순 차익으로 봤을 때 금액이고, 그도 그럴 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권리 분석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데 아무 신고도 안 돼 있어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고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면 초보자들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넘어가죠. 봤더니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채무자 겸 소유자인 배우자. 대항력이 소멸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자의 배우자면 대항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 게 없다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는 거고요. 있다는 말 때문에 초보자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정도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로 입찰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4명 이하로 입찰했다는 건 이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많은 경쟁자들이 못 들어왔겠죠. 우리 교육생이 23년 12월 12일 날 낙찰을 받으셨고요. 잔금 납부를 한 달 뒤인 1월 11일 날 잔금 납부를 하셨습니다. 언제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계약서를 지금 2월 26일 한 달하고 반이 걸렸네요. 그 금액은 3억 4,700만 원. 그러니까 차익이 4,500에서 4,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차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육생분한테 기타 비용들까지 여쭤봤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취등록세 법무비 694만 원, 인테리어 100만 원 들여서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만 이제 매도를 하셨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집을 매수하시는 분이 본인이 인테리어 할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너무 좋은 거죠. 인테리어비를 안 들여도 매도가 가능하니까 기본 상태로. 명도비 130만 원 들였고, 대출이자는 3개월치 5.2%로 해서 263만 원 지출했고요. 중개수수료 복비 139만 원.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을 1,326만 원 납부를 하셨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초기 투자금이 7,346만 원이 들어가요. 이 집을 대출받고 나머지 비용까지 다 처리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 3,274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44%가 나옵니다. 아파트 수익률 44% 남기기 쉽나요? 어렵나요? 20%도 어려워요. 수도권은 사실. 양도세는 당연히 단타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셨고, 비용들, 명도비 이런 것도 다 영수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다 같이 계산을 해서 차익이 4천만 원이니까 한 약 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와서 순수익이 2,700만 원.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아니니까 팔고 나서 내는 돈이니까 통장에 남는 돈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하실 거면 수도권 쪽에 굳이 하지 마시고, 집도 이제 제주도시니까 이제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시는 근처에, 왜냐면 조사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본인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생분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낙찰을 받았었어요. 전세 세팅한 걸로 알고 있고 소액 투자로 계속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 탑동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를 교육생분이 낙찰을 받으셨고, 낙찰은 2억 500만 원에 받았고 매도는 2억 6,500만 원에 하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인테리어비가 좀 들어갔어요. 6천만 원 차익이 있지만 이 중에 1,300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비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먼저 볼게요. 권성구 탑동에 있는 동아팰리스고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닙니다. 빌라와 흡사하게 생겼지만 대장 용도가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25평입니다. 이 물건을 작년 8월에 6명과 경합을 해서 2억 5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1억 9,200만 원인 2등과는 1,300만 원 차이가 나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 교육생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인테리어만 잘 해놓으면 2억 한 6천에서 7천 정도는 매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매도 차익이 이미 크니까. 여기는 채무자 점유였기 때문에 권리 분석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좀만 나가면 수원역이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죠. GTX가 들어오는 것과 주변이 계속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거는 2월 15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요. 8월에 낙찰받고 대금 납부를 8월 30일 날 하고요. 매각을 2월에 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습니다. 7개월 정도 걸리긴 했는데 차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나쁘진 않습니다. 단순 차익으로는 6천만 원이 나지만 그 안에 들어간 비용들이 꽤 되긴 합니다. 취등록세 법무비 452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비 1,200만 원을 들였고요. 명도비 120만 원, 대출이자 487만 원, 중개비 106만 원, 총 비용이 2,365만 원입니다. 매매 사업자로 양도를 하셨기 때문에 비용 다 제외하고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하면은 초기 투자금은 6,439만 원이 나옵니다. 6,349만 원을 들여서 얼추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수익률은 약 48%. 매도가 쉽지 않은 이 수원에서 그래도 매도를 7개월이 걸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때 인테리어 안 해놔도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인테리어를 해놔야지 들어오시는 분이, 나홀로 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금으로 인테리어
인테리어 회사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근데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가 기준이 돼서 대출이 나오게 되죠.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되도록이면 이제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해놓고 파는 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매도를 잘 하셨습니다. 빌라는 아니지만 저가형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은 분들이 매수를 또 실거주로 하시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놓고 파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5기 수강생입니다. 수업 들은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죠. 첫 물건은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쌓아온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을 잘 들으셨고 말씀드린 거를 잘 따라오셨죠.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아파트 경매를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투자금이 1억 정도 이상은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를 또 쪼개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높지만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좀 있긴 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또 천차만별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애초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던 대리입찰을 맡기던 한 달에 4건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에 1회 이상은 꾸준히 입찰을 하셔야 낙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처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을 13번째 하고 있는데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파트 입찰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투자자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과 실거주자가 붙으면 무조건 실거주자가 이기는 구조인데, 실거주자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내가 투자자라면 내가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입찰을 많이 해야지 낙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건데, 오히려 빌라 오피스텔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낙찰이 되니까 경매 맛을 빨리 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10번 넘게 낙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경매는 원래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보는 물건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것만 보기 때문일 수 있는데 경매는 돈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파트는 애초에 들어갔을 때 낙찰될 확률이 10%도 안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입찰해서는 될 게 아니다. 10번 이상은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낙찰이 되기만 하면 사실 그 다음 단계는 너무 쉬워요. 매도라든지 임차를 맞추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항상 있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은 낙찰이 쉽고 그 다음 단계가 어렵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은 어렵고 그 다음 단계가 쉬운 거죠. 차이가 있는 거니까 더 도전할 수 있으면 아파트를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인스타에도 올린 것처럼 가장 기분 좋을 때는 교육이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교육생이 이제 돈 벌었다고 연락을 주시는 거. 낙찰 사례도 너무 좋지만 이런 매도 사례,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이 진짜 통장에 꽂혔어요. 전세를 맞춰서 돈이 더 생겼어요. 교육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원동력이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이제 졸업생분들이 또 계실 텐데, 더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달을 할 테니까 많이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영상에서 이제 아파트 탐매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리고 돈 없는 MZ 세대 수강생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소액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성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파트 시장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빌라 오피스텔은 당연히 매매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리치스쿨은 또 매매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매도 사례들이 있는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가 됐다는 건 그쪽에 거래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3기 교육생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벌써 3번째 낙찰입니다. 13기가 물론 끝난 지가 벌써 한 1년이 조금 안 되긴 했는데 벌써 낙찰 받으신 게 3건이 넘어요. 꾸준히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고, 최근에 또 매도까지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광역시까지 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낙찰 받아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매도 차익이 상당히 큰데 4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매도 차익이 한 요 정도 났으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명 넘게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요 정도 붙으면 이제 내가 싸게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죠. 2억 6,900에 감정된 거를 한번 유찰 1억 8,800에 됐을 때 2억 290만 원에 저희 교육생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2월 1일 날 잔금 납부를 하셨고,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월 세입자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배당이 선배당이 다 됩니다. 명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도시형 생활 주택이긴 한데 전용 면적이 25평이에요. 전용 84 국민평수고요. 보시면 이제 다세대 주택이지만 이렇게 동도 있어요. 단지가 좀 여러 개가 있고, 제2순환도로 바로 옆쪽에 저희 물건 빌라가 위치해 있고요. 좀만 올라가면 도심 쪽이 바로 나와요. 중학교라든지 광주광역시 이제 창의교육원 이런 일자리 쭉 대단지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겠죠. 이 물건은 한 2억 4천 정도면 매도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군데 부동산에 확인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수강생이 2억 3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올해 1월에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2월 1일 날 했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받은 가격은 2억 200만 원, 매도한 가격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4월 9일 날 썼습니다. 딱
2달이 걸렸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도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구조, 여기도 84제곱이죠. 조건에 맞는다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매도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정확한 시세를 알고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격보다 낮게 내놓으면 매도 차익을 충분히 거두면서 매도를 단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쭤봐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총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인테리어비 260만 원도 포함됐고 대출이자 206만 원, 명도비 150만 원, 중개비 94만 원, 1,1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단타로 양도를 하셨으니까 양도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면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매도 차익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4,040만 원 들어갔고 순수익으로 치면은 1,944만 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빌라랑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가 뭘까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의 차이는 대출, 세금 모든 체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건축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주차장 기준이라든지 층수 기준을 좀 완화해 준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에 공급된 게 2009년인데 그 당시 이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너무 없다 보니까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빌라를 짓는 분들이 건축법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 보통 면적이 되게 작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만 작은 면적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나라에서 이걸 장려한 거고 건물이 지어진 걸 우린 사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물건은 경기도 평택 송탄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16기 수강생분께서 첫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하셨습니다. 다양한 기수에서 이 사례들이 나오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매도 차익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들어간 돈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가 자체가 7,300만 원. 엄청 소액 물건이고 연식도 좀 오래된 물건이 92년식입니다. 7,300 감정이 된 게 5,1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단독 낙찰로 5,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7천만 원에 하셨죠. 차익으로 보면 1,500만 원 정도지만 비용이나 이런 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살고 계셨던 분은 후순위 전세입자로 배당을 다 받는 안전한 물건이고요. 위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송탄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도 자리 잡고 있다면 접근성,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는 나름대로 이제 고덕 신도시랑 가까워요. 되게 오래된 구축 빌라지만 고덕 신도시도 가깝고 평택 전체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충분히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육생도 제가 알기로는 실거주자분은 아니고 투자자한테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 투자자한테 매도를 하려면 웬만하면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들만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작년 12월에 낙찰을 받으셨고 잔금 납부를 1월에 했습니다. 계약을 7천만 원에 하셨고 잔금을 4월 17일 날 받습니다. 4월 5일 날 계약서를 쓰셨고 잔금을 4월 17일 날 받죠. 입주하는 사람이면 전 집에 이사 날짜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투자자이기 때문에 바로 잔금 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 인테리어는 안 하고 매도를 하셨어요. 인테리어비가 굉장히 많이 아껴졌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631만 원.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15%에서 비용 제하고 붙긴 하는데 매도 차익 자체가 1,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순수익으로 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내가 들어간 돈 자체가 1,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40%가 넘어갑니다. 700만 원 벌려고 평택까지 가서 경매를 하냐라고 하지만 그 수익률이 40%가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물건 자체가 5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정말 소액의 물건도 관심 있게 보면 차익이 크지 않을지언정 내가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죠. 부담이 적으니까. 수강생들의 이런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선순환이라고 보는데 매도되는 사례들을 제가 공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1차적으로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되는 부분을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는데 명도라든지 입찰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저희는 다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빨간 벽돌 빌라를 들어가더라도 부담이 덜한 거예요. 실행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교육이 끝났다고 끝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을 유지하고 있고 피드백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챙겨드리고 있고 피드백도 제가 직접 다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만족도가 높아지면 다른 졸업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마련이거든요. 한번 낙찰받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